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로 제1대구치 미싱 케이스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브릿지 보철이 임플란트 보철보다 좋은 경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싱글 미싱 케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대구치 미싱 케이스 혹은 제2대구치라도 후방에 제3대구치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바운디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디드 케이스는 프리핸드 케이스와 달리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치아와 대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그 브릿지가 되어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7살 된 여성 환자인데 굉장히 그 임상치관이 짧고 후방에 있는 제2대구치가 근심경사되어 있는 이러한 그 보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크라운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보철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에 이러한 경우의 장점은 보다 더 심미적이고 플로실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후방에 있는 그 치아의 피지올로직 무브먼트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근심경사된 후방 치아에 전방 지지가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경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보철물이 더 정확하게 피트되고 이 임플란트가 리트로버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면 인접 치아의 어떤 치료나 치주 관리가 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것의 그 롱텀한 그 결과를 한번 보면 2011년도에 해서 2017년도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근심 쪽에 음식물이 낄 수 있는 스페이스가 형성되는 것이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6세 된 여성 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진료인데요. 항상 저는 그 어떠한 그 대합되는 치아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치아가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 치아이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제3대구치가 있을 때 근심경사된 제2대구치를 브릿지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그 경계에 마진 부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러한 그 경사된 치아에서 보철물의 피트니스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14년 경과한 결과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매우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고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이 그로스된 거죠. 자, 이 환자는 59세 환자인데 이렇게 잘 맞지 않는 크라운 브릿지 보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합하는 치아는 건강한 자연 치아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전후방에 있는 지대치의 건강이 분명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5세 환자인데요. 하악 우측 부분에 제2대구치의 임상치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접착제가 용해돼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이 보철물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광범위한 우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철물을 제거하고
2013년도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크라운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건강하게 제2대구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8세 된 여성 환자인데요. 2010년도에 진료한 내용입니다. 이 환자는 대합하는 치아가 건강한 자연 치아이고 그 세칸 몰라 상악의 제2대구치가 이렇게 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악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환자는 전방부의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 오래된 그 보철물이 근심경사된 그 치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제2소구치에 2차 우식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환자한테 크라운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권장해서 이와 같이 좌우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환자의 13년 된 그런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처음 했을 때의 임플란트 주변의 본레벨, 앞뒤의 자연 치아의 지대치의 건강도를 비교해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이 매우 많이 형성되어 있고 치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아들도 임플란트 아주 튼튼한 임플란트에 의해서 근심으로 원심으로 안정된 그런 그 결과 건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맞는다면 임플란트 크라운이 크라운 브릿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반대편의 13년 결과를 봐도 이와 같이 본이 상당량 증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47세 된 남자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각들을 보면 이 환자는 굉장히 강력한 저장력, 바이팅 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좌우 구치부에 보면 상당한 양의 보철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근막이 매우 비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환자의 제1대구치가 루트 프랙처에 의해서 발치가 되었고 이 환자에서 브릿지를 할 것인가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 환자의 대합하는 치아가 건강한 자연 치아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 강력한 교합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 임플란트 보철이 대합하는 치아와 교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접된 치아는 굉장히 빨리 데미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페일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세 여성 환자인데요. 46번 치아가 버티컬 프랙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프랙처가 있어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저는 식립을 했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위가 이 환자가 70세 여성 환자인데요.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절감된 거죠, 환자 입장에서. 그러나 저는 크라운 브릿지를 추천을 했으나 환자분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대합하는 경우에 임플란트가 교합 접촉이 없는 인프라오클루전 이러한 것을 보였죠. 그래서 그 결과 제2대구치에 또 수직 버티컬 프랙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를 시도를 했는데 근관 치료를 하기 어려운 이러한 근관도 있었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페인을 호소했고 수직 파절이 있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오크전 상태의 제1대구치의 보초를 새로 제작해 주기 위해서 픽업 인프레션을 체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더 좋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 63세 여성 환자이고요. 2020년도에 46번 치아를 발치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제2대구치가 없는 상태이고 제1대구치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브릿지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겠죠. 저는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크라운 앤 브릿지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이 임플란트를 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만약에 여기 임플란트를 했고 상악에 제2대구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후방 부위, 전방 부위에 스페이스가 생기면서 음식물이 많이 끼겠죠. 그렇게 되면 제2대구치의 정출과 그래서 환자는 저작할 때 많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좌측으로 편측하는 저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상당한 본 파괴에 의한 상악 제1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하악의 제2대구치가 없는 상황에서 상악의 제1대구치 미싱 에리아를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브릿지를 할 것인가. 임플란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전후방 건강한 치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브릿지를 선택하고 하악에는 임플란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상악에 브릿지를 하고 하악에 임플란트를 한 그런 모습이죠. 이 환자의 메인 츄잉 사이드는 오른쪽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제2대구치가 상실된다면 여기에는 임플란트 보철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우측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교합이 되기 때문에 메인 츄잉 사이드는 레프트로 왼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브릿지를 하게 돼서 이 치아가 잘 유지가 된다면 자연 치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환자는 67세 여성 환자인데요. 이 상악의 임플란트 보철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하악의 제2대구치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절이 돼서 크라운 파절이 돼서 탈락하였고 이와 같은 잔존 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치아를 살릴 것인가 발치할 것인가 이러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발치를 하였고 자 여기서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브릿지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대합치가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3대구치의 치근이 매우 건강한 발치하기도 힘든 매우 건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환자에게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브릿지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57세 된 여성 환자인데요. 상악 제1대구치가 결손되었고 이용할 수 있는 고래 높이가 매우 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매우 까다로운 환자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권장하였고 이와 같이 브릿지 시술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케이스에서 제가 여기에 브릿지 대신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제2대구치가 손상이 돼서 발치된다면 여기에는 임플란트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에 이 저위교합이 발생하고 저작 효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환자는 67세 된 남자 환자분인데요. 하악의 제1대구치가 발치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67세이고 보험 적용이 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저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권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브릿지가 왔을 때 좌우의 교합의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환자분은 브릿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65세 환자인데요. 여러 곳에 미싱 에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스페이스가 많이 존재하는 환자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스페이스에 임플란트를 하였고요. 하악의 제2소구치에 임플란트를 하였고 상악의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에리아에 브릿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컨택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94세의 아주 고령의 할머니 환자입니다. 건강한 상태이고 임플란트도 충분히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경제적 능력도 좋습니다. 이 환자에게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브릿지로 기능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환자에게는 훨씬 더 저작할 때 편리하고 음식물이 끼지 않고 여러 가지로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환자는 전치부에 중절치가 파절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선택하였고 이와 같이 심리보초를 완성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또 다른 페일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자연 치아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는 임플란트끼리 대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2023년도에 스크루가 파절돼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에 파절된 스크루를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거한 자리에 본그라프트를 하고 힐링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다시 할 것인가, 브릿지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저는 당연히 브릿지를 추천하였고 이와 같이 브릿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대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78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2007년도에 하악의 제1, 2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에 임플란트를 하였고 2020년도에 상악의 결손 부위에 크라운 브릿지를 추천하였으나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환자는 제1대구치의 근심부가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부와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대구치 임플란트의 원심부의 컨택이 벌어지고 근심부의 컨택이 벌어져서 컴포즈 레진으로 충전을 하고 아말감으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상악의 아치 컨티뉴티가 파괴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프라 오클루전이 발생한다면 이 인접된 치아에 매우 해로운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교합보다는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교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면 제1대구치 결손 케이스 혹은 제2대구치라도 제3대구치가 있는 경우에 반대 악의
제2 대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대하게 임플란트 보철이 있다면 저는 크라운 브릿지 보철이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임플란트 크라운은 자연 치아와 교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플란트 시대이지만 back to the crown and bridge, 이렇게 전통적인 크라운 앤 브릿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